저는 김성훈이라고 하고요. 현재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초빙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성균관대 정보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62번 슬라이드 62번부터 꽤 남은 부분은 많은데 시간이 좀 없거든요. 제가 그렇지만 최대한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 연구하실 때 텍스트 마이닝 같은 걸 참 많이 쓰실 수 있는데 그것들은 좀 해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시간이 되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그런 실습입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시각화해서 보고 뭔가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이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은요, 정말 그 데이터의 안에 있는 어떤 내용을 캐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예측하고 분류하는 머신러닝의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뭐 거두절미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산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고객이 무슨 통신사면 그 통신사를 지금까지 썼던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 해지할 고객, 이탈할 고객을 찾아내기도 하고 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우수 고객, 또 단골 고객, 혹은 아주 VIP 고객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매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잡아서 잘 찾아서 타겟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거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제 머신러닝 방법을 씁니다. 네. 이제 그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지금 써보고 싶은 알고리즘은요, 몇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로지스틱 레그레션, 그다음에 SVM, 나이즈 베이즈 분류, 인공신경망, KNN, 트리.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그 데이터는 지금 아이리스 데이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아이리스 데이터로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리스 데이터가 종속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즉 이제 분류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류를 잘 해주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분류의 그 원리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알고리즘 하나하나마다 어떤 특별한 그런 그 생각의 방향들이 있거든요. 문제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으로 양 데이터를 분리를 합니다. 선을 잘 그어서 지금 이 색깔이 좀 그 같아가지고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아마 이 녹색 선 위에 부분을 빨간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색깔을 잘 보면서 얘가 이 두 개를 쫙 나눠주는 선을 쫙 그어준 거거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논리로 이 분류를 해줍니다. 비슷한 논리인데요. 이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그 논리가 뭐냐면요. 얘에서 이제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들을 다 그어서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값이 가장 큰 거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계산값을 가장 큰 거를 찾아내서 이먼 그런 선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 선을 찾다 보니까 기능이 굉장히 좋고요. 나이브 베이즈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름부터가 나이브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단순하게 어, 보통 이제 스팸 메일 걸러내는 알고리즘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스팸이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분류를 해주는 거고요. 인공신경망은 사람의 머리를 흉내내는 알고리즘인데요. 상당히 흥미롭죠. 그 딥러닝에 가장 좋은 그런 알고리즘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K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K가 상수고요. 이제 니어리스트라는 이제 그런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뒤에는 이제 네이버우드고요. 인터넷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제 그 분류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의 어떤 점이 있는데 이게 주변에 그러니까 여기 새로운 점이 하나 있다고 치면요.
새로운 점이 하나 있으면 이 주변의 값이 가장 가까운 K개의 주변의 점이 어떤 분류를 갖느냐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 가까운 게 파란 공이고 좀 먼 게 빨간 공이니까 가까운 두 개의 얘도 새로운 점도 분류하면 되겠다. 이런 논리로 분류를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 네, 갑자기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어, 모델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지금 잠시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 모델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셔도 좋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서 분류 알고리즘 모델 이렇게 제가 좀 드렸거든요. 이 파일을 열어보셔서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이 파일이라는 곳에는 이 아이리스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 안에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데이터에 알고리즘을 먹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의 개념이 되겠네요. 이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아웃풋된 데이터를 먹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여러 알고리즘의 데이터를 일일이 먹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해보시려면 또 꽤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참,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것은 실습보다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그 텍스트 마이닝을 좀 실습을 해보시는 게, 또, 아마 제가 이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당장 이 머신러닝 연구에 굉장히 많이 쓰이겠지만, 또 텍스트 마이닝을 해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개의 이제 알고리즘 크게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제가 방법론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먹이고요. 그다음에 항상 좀 이게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머신러닝에는요. 이렇게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에 적용을 한 다음에 이 성능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먹이면 성능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잘 맞추는데 이런 개념입니다. 이 테스트 앤 스코어를 딱 연결해 주시면요. 이게 이 성능을 평가를 해줘요. 그리고 자주 잊으시는 게 이 테스트 앤 스코어에도요. 이 데이터를 같이 먹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같이 있어야 또 성능 평가가 제대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 테스트 앤 스코어를 더블 클릭하셔서 속성창으로 진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점수표가 나오는데 이제 뭐 모델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모델 이름뿐만 아니라 이런 평가 방식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UC가 뭐고 CA가 뭐고 F1이 뭐고 프레시전과 리콜이 뭔지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런 지금 표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 앞에 제 모델에 보시면 이 테스트 앤 스코어에다가 컨퓨전 매트릭스를 아마 제가 연결해 놨을 거예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나온 그림이 이겁니다. 이거를 보시면 제가 이걸 뭐 다 설명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 그 계산하는 방식을 제가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이 매트릭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왼쪽에 보시면 액추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 프레딕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실제로 아이리스 데이터의 세토사가 몇 개고 또 이거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했느냐가 요 위에 표현이 됩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면요. 실제로 아이리스 세토사인데 예측하기에, 그러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예측하기에 아이리스 세토사라고 예측한 게 49개다.
총 몇 개인지 기억나시죠? 총 50개였거든요. 총 50개 중에 49개를 어떤 알고리즘이 맞춘 거예요. 지금 이 어떤 알고리즘인지는 제가 지금 요 그림에는 안 표현되어 있는데요. 몇 개의 알고리즘이 있었잖아요. 그중 하나를 제가 그냥 그림을 딴 거예요. 그리고 세토사인데 버시컬러라고 예측한 게 하나가 있다는 의미고요. 세토사인데 버지니카로 예측한 게 0개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버시컬러인데 버시컬러로 예측한 거, 원래 버지니카인데 버지니카로 예측한 거, 요것들이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된 게 많을수록 성능이 일단 좋겠죠. 상식적으로요. 개념은요. 전체 데이터에서 요 9개의 칸을 전체를 다 더하고요. 그 중에 정확하게 예측한 게 몇 개인지를 계산해주는 공식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중에 정확하게 예측한 게 몇 개야? 이거로 하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은 좀 다르거든요. 정밀도라는 개념은요, 그러니까 지금 요 1일만 더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 세토사를 예측한 것만 제가 설명하려고 간략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정밀도라는 개념은 세토사를 예측했을 때, 세토사인데 세토사로 예측한 거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다른 건데, 버시컬러나 버지니카인데 세토사로 예측한 게 분모가 돼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많이 예측하면 얘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반대 개념인데요. 재현율은요. 이 리콜은 뭐냐면 다른 건 필요 없고 전체 원래 세토사가 몇 개였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찾아낸 거야? 얼마나 충분하게 많이 찾아낸 거야? 라는 거를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밀도와 재현율은 서로의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정밀도가 높다는 건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잘못 찾은 게 그만큼 적다는 거거든요. 잘못 찾은 게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 찾은 게 몇 개냐가 중요하고요. 재현율은 잘못 찾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충분히 많이 찾아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검색 분야에서는요, 이 정밀도 재현율, 이 프레시전과 리콜이요, 많이 쓰여왔는데, 그 분야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이 머신러닝에서 말하는 건. 개념은 똑같은데, 뭐가 중요하다고 이제 보는 거냐면, 상당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찾아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찾아도 난 정확하게 찾는 게 좋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요. 예측을 하고 분류를 해내는 건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꽃 데이터지만 만약에 생명에 관련된 데이터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위스콘신 대학에서 암 데이터를 공개를 해서 그걸 분석을 해봤거든요. 유방암 데이터였는데 근데 정밀도가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암인데 암을 잘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거는 잘 찾아낸 거, 그러니까 암이 아닌 사람을 아니다라고 말한 게 암이라고 말한 게 굉장히 적다. 즉, 어, 암도 아닌데 괜히 암이라고 말한 그런 사람이 적은 게 정밀도가 높은 거거든요. 좀 말이 좀 꼬이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 이걸 암이라고 하면 정밀도가 낮아져요. 재현율은 엄한 사람을 암이라고 할지라도 암인 사람을 최대한 많이 찾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생명이 걸린 문제는 글쎄요. 조금 암이 아닌 사람을 암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정말 암인 사람을 최대한 많이 찾아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재현율과 정밀도를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잘 파악을 해보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데이터에 잘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어렵다. 두 가지 그냥 잘 섞어서 스코어를 보고 싶다. F값. 그건 F값은요. 이 정밀도와 재현율을 잘 조합을 해서 점수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ROC 곡선과 AUC 곡선. 이것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이 슬라이드를 좀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사용하는 거냐면 데이터의 불균형이 좀 심각할 때 좀 사용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그 아이리스 데이터로 치면요. 버시칼라가 총 100개의 꽃이 있는데
버시칼라가 95개고 나머지 두 종류가 아마 3개, 2개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 버시컬러라고만 예측을 해도 얘는 정확률이 95%죠. 심각하죠. 데이터의 불균형이 이런 웃긴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정확률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어떤 잘못 맞춘 그런 비율, 그러니까 5개밖에 다른 데이터가 없지만 그 우리가 잘못 맞힌 비율이 어떻게 되냐를 계산을 해주면 이런 이제 데이터 불균형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만들어진 게 이 ROC 애널리시스 또 AUC 이런 개념이거든요. 우리 이 아이리스 데이터는 50, 50, 50 분명하기 때문에 얘를 볼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평가를 해봤더니요. 쭉 위에 슬라이드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스코어 중에 가장 우수한 점수, 이제는 점수 스코어를 좀 보실 줄 알잖아요. 그 점수 스코어 중에 가장 우수한 게 다 되게 잘 나왔어요, 점수가. 그 중에서 가장 우수했던 게 로지스틱 레그레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가장 우수했던 게. 그런 이제 것들을 딱 확인을 하시고, 이제 이 프레딕션을 할 때, 예측을 할때 로지스틱 레그레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예측을 해주고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학습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다른 이제 예측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활용해주면 되겠다라고 만든 모델이 바로 이런 모델입니다. 자,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가장 스코어가 높다는 걸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예측이라는 이 그 위젯이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머신러닝 중에 회귀 모델이 있습니다. 자, 이거 오타를 쳤는데 분류가 아니라 회귀입니다. 네, 회귀 알고리즘, 리니어 리그레션 회귀 알고리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어떤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좀 바뀌게 됩니다. 요것도요. 좀 이제 앞으로 머신러닝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런 모델을 좀 사용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모델 하나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그려가면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가면 테스트 해보고 예측해서 결과 끝까지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게 아니고요. 검증하고 가장 좋은 모델을 찾아서 예측에 사용한 거거든요. 지금 봤더니 이때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이 알고리즘이 가장 성능이 우수한 걸로 나왔어요. 뒤에 슬라이드는 좀 넣어놓긴 했는데요. 랜덤 포레스트는 아까 트리라는 알고리즘에서 더 심화된 알고리즘입니다. 그 트리는 약간 스무고개와 같이 뭐 타이타닉을 분류를 한다면 1층에 있는 사람이었어?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나씩 20개를 해서 누가 가장 많이 살아남았느냐,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를 쭉 찾아 나가는 개념이라면요. 이제 트리는 한 번만 그걸 한다면 랜덤 포레스트는 굉장히 여러 번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정확한 모델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 정확률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회귀를 또 이게 또 회귀에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론이 또 있는데요. 얘는 회귀 모델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회귀식이 그려진다면 이제 요 선과 요 선과의 차이는 오차겠죠? 오차의 크기를 다 같이 계산을 해서 이 정확도를 따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적을수록 이 모델은 정확한 모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계산식은요,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합니다. 원래 있는 y 값과 예측된 그러니까 이 선의 y 값을 빼줘서 n으로 나눠주는 것을 쫙 더하면 이렇게 예, 쫙 더해준 걸 n으로 나눠주면 요 값이 나오는 겁니다. 또는 s가 들어가면 주로 스퀘어의 개념이거든요. 스퀘어의 개념이라는 거는요. 아까는 그냥 이렇게 직선값만 계산을 했지만 스퀘어가 된다는 건 벌써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치가 있으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 수치가 커집니다. 이상치가 없는 모델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 MSE 수치가 굉장히 좋은 것을 따져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5분이 남았는데 혹시 한 것 중에 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책을 참고해서 준비를 했고요.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